안녕하세요. 기계가공법 12차 시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삭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은 이제 영어로 이제 그라인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의 의미가 이제 갈연해서 뭐 갈아서 뭐 가공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삭에 사용되는 이제 공구는 이제 요 경도가 굉장히 큰 입자를 갖다가 결합시켜서 연삭 요 숫도를 제작하고요. 요 숫도를 갖다가 고속 회전시켜서 이제 가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연삭도 요 다른 절삭하고 마찬가지로 요 그 작은 입자가 각각의 그 절삭날 작용을 해서 가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입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때 그 생기는 요 칩도 굉장히 좀 미세한 칩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연삭하고 이제 밀링하고를 비교해 본 그림인데, 뭐 밀링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 날 하나를 갖다가 이제 특정 형상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요 날 하나에 의해서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깊이를 갖는 그런 이제 공작물을 이제 절삭을 하게 되죠. 자, 거기에 비해서 연삭에서는 이렇게 작은 입자 하나가 이제 요 밀링에서 요 날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작은 입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칩은 굉장히 좀 그 미세한 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높은 정밀도로 뭐 표면 가공을 할 수가 있고, 또 가공된 표면이 굉장히 좀 매끄럽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어, 연색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요 이제 수많은 작은 입자가 절삭날 작용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입자에 의해서 이제 절삭되는 깊이는 1미크론 내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치수 정밀도도 우수하고 표면 거치기를 매끄럽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소량씩 절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절삭이 좀 잘 안 되는 뭐 단단한 재료들, 뭐 당금 질강이나 뭐 초경화금 같은 이제 재료도 요 연삭으로 이제 충분히 가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기계 부품의 표면이 경화가 되면서 약간 열에 의해서 좀 변형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변형 같은 것도 마지막에 요 연삭 작업을 통해서 열 처리 시에 생기는 변형도 이제 그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연삭할 때는 이제 무수한 칩들이 절삭날 작용을 하니까, 자, 어떤 입자들은 이렇게 충분히 이제 경사각을 뭐 갖고 있는 입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입자들은 또 이렇게 뭐 마이너스 경사각을 갖는 입자도 있고, 또 어떤 입자들은 이제 뭐 끝이 무뎌가지고 제대로 좀 그 절삭 작용이 안 되는 그런 입자도 있게 되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자에 의해서 절삭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절삭 이론에 배운 것처럼 여기 연속 쪽에 이제 전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미세한 칩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실제 연삭할 때 발생된 칩을 갖다가 요거 이제 4800배 확대한 전자 현미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칩입니다. 여기 각각의 칩인데 이렇게 이제 요 윗부분, 여기 탑은 윗부분 칩의 윗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탑 같은 경우에는 요 전단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이제 칩이 형성된 거를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삭의 특징은, 자, 입자가 이제 특정한 형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입자에 의해서 이제 절삭뿐만 아니라 입자의 형상에 따라서 여기 쟁기질 하면 이제 여기 플라우닝은 이제 입자가 이렇게 둥글어 가지고 이제 어 그 절삭이 되지 않고 그냥 공작물을 약간 파들어가는 우리가 쟁기로 땅을 파듯이 이제 어 공작물을 조금 파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플라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입자들은 그냥 공작물 표면하고 이제 또 마찰만 하는 입자도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삭을 할 때는 이렇게 절삭뿐만 아니라 여기 쟁기질이나 플라우닝이나 또는 마찰
요 러빙이 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열 발생이 크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되겠습니다. 또 이거 이제 굉장히 입자가 작은 또 작은 입자를 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절삭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삭 숫돌의 이제 원주 속도는 뭐 1500m per minute 이상이니까 뭐 굉장히 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그 가공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연삭한 면을 갖다가 우리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자, 요게 지금 요 크기가 10미크론입니다. 10미크론이니까 0.mm로 반사하면 0.01mm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지금 0.001mm 크기가 지금 요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연삭된 면을 관찰해 보면은 여기 제대로 절삭이 진행된 면도 보이고 여기 M으로 표시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T로 표시된 거는 이제 연삭 그 숫돌의 입자가 공작물을 이렇게 좀 파고 들어간 것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입자의 뭐 파편도 좀 가공된 면에는 좀 뭐 남아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러한 면이 그냥 절삭을 한 면보다는 상당히 표면 거칠기가 굉장히 좀 매끄럽게 형성이 되겠죠. 자, 연삭 작업할 때는 이제 뭐 열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의 그 연삭류를 이제 공급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열이 문제가 돼서 좀 가공 조건이 좀 불량한 경우에는 뭐 연삭 작업할 때 우리 균열이나 또 이제 소선하면은 이제 뭐 표면이 이렇게 이제 열에 의해서 좀 그 타버린 듯한 그런 손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또 연삭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표면 거칠기는 상상이 되지만 가공비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연삭은 반드시 연삭이 필요한 부분만 연삭을 해야지, 뭐 정밀도를 높인다고 뭐 연삭까지 공정에 추가하면 그만큼 제품 요 가공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여기 가공비하고 그 다음 이제 표면 거칠기하고의 관계를 좀 비교해 본 그림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그 뭐 선삭이나 이제 밀링에서 뭐 거친 절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삭하고까지 완료됐을 때의 코스트를 갖다가 이제 100으로 놓게 되면은 자, 이거 이후에 이제 표면을 갖다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연삭이라든가 그라인딩이 연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입자 가지고 또 가공하는 이제 호닝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이 이제 추가가 되면 이제 표면 거칠기는 굉장히 좋아지죠. 그렇죠? 표면 거칠기는 뭐 상당히 뭐 거의 뭐 그 1미크론 내외로 굉장히 좀 표면 거칠기는 좋아지게 되는데, 이제 그 대신에 가공비가 굉장히 그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삭했을 때의 가격을 이제 뭐 100으로 보면은 연사까지 들어가면은 뭐 가공비가 한 200 내지 한 300%한 2배 정도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삭 작업은 연삭이 이제 숫돌을 가지고 이제 그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삭 숫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입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자를 서로 이제 그 결합시키는 이제 결합제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입자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을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데, 이 기공도 이제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착 숫돌은 세 가지로 입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좀 기공까지 포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 숫돌에서 이제 이 볼륨 퍼센트 하면 최적 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입자가 한 그 숫돌의 최적의 한 50% 정도는 이제 입자가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 정도는 이제 결합제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40% 정도는 여기 빈 공간, 요 기공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역할을 보게 되면 이제 입자는 여기 뭐 자꾸 이제 뭐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 입자가 이제 절상날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가 이제 그 무수히 많은 이런 입자가 있어서 각각의 이 입자에 의해서 지금 그 절삭이 전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합제는 입자를 갖다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이 입자를 요 결합하고 있는 요 재료를 이제 여기 결합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제는 입자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공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공은 지금 연삭하는 부위에서는 하여튼 무수히 많은 입자가 지금 동시에 그 절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렇게 발생된 요 미세한 칩들은 요 입자 사이에 있는 기공에 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연삭구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다시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칩이 배출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기공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연삭할 때 발생된 열을 갖다가 좀 효과적으로 좀 방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연삭 속도를 갖다가 표면을 한 50배 정도 지금 확대해 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입자가 되겠고, 입자 사이 이렇게 이제 결합하고 있는 뭐 결합제들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빈 공간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삭 숫돌은 여기 뭐 지석이라는 그 용어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 연삭에서 지석하면은 연삭 숫돌을 뜻한다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입자는 또 뭐 지립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니까 여기 지자가 한문으로 숫돌 지자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를 또 지립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연삭 뭐 계략도로 이렇게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공으로 해서 이렇게 숫돌은 세 가지로 그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삭 숫돌에서는 이제 요 자생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이제 셀프 샤프닝에서 그 의미는 자체적으로 날이 새로운 날이 생기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삭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입자도 이제 절삭 저항을 계속 받으니까 또 이제 사용하게 되면 입자도 이제 마멸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가 이제 마멸이 되고 또 이제 마멸이 진행이 되면 이제 또 그 연삭 저항이 좀 커지게 되니까 입자가 이제 나중에는 숫돌에서 탈락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숫돌에서 이제 입자가 탈락을 하게 되면은 이 숫돌은 무수히 많은 입자를 갖다가 결합시켜서 만든 거니까 얘가 탈락이 되면은 요 근처에 있던 요 주위에 있던 다른 입자가 이 입자를 대신해서 다시 그 절상날 작용을 해서 요 새로운 입자가 연삭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삭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마멸된 입자는 다시 탈락이 되고 또 새로운 날이 생기는 걸 보고 이제 자생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연삭할 때는 입자는 이제 처음에 마멸이 됐다가 그래서 연삭이 커지면 이제 입자 자체가 또 깨져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입자가 파쇄가 되면 얘는 오히려 그 새로운 절상날이 생기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입자 사이즈가 이제 작아지게 되면 이제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새로운 입자가 다시 그 절상날 작용을 하는 이런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반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 그 절상날에 이제 그 자생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숫돌은 그냥 뭐 아주 절삭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는 뭐 연속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이러한 자생 작용에 의해서 계속 그 연삭 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제 요 숫돌에 있는 입자도 이제 탈락을 하기 때문에 그 연삭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숫돌도 요 마멸이 돼서 이제 좀 부피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연삭 작업할 때서 연삭비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G 레시오라고 하는데 자, 얘는 이제 그 연삭에 의해서 그 제거된 재료의 부피 나누기 숫돌에서 마멸된 부피로 그 비를 가지고 이제 연삭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삭비의 의미는
대개 한 20대 1에서 한 80대 1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실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연삭비가 30대 1의 숫돌이다 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가령 연삭 작업으로 공작물에서 45 세제곱센티미터의 재료가 제거가 됐다고 하면 이때는 연삭비가 30대 1이니까 숫돌에서는 한 1.5 세제곱센티미터의 숫돌 최적이 마멸에 의해서 제거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연삭 숫돌에는 눈매움하고 이제 무딤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기 눈매움은 이제 영어로 이제 로딩이라고 하고요. 여기 그 기공에 이제 연삭칩이 그 메워져서 밖으로 이제 배출되지 못하고 메워져 있는 현상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딤은 여기 날이 그 마멸이 되면은 이제 숫돌 입자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마멸된 입자가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냥 숫돌에 붙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숫돌 표면이 매끈해지는 현상을 보고 이제 무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이제 여기 A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여기 숫돌의 표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 그 눈미염이 발생이 돼서 그 칩 같은 게 이제 여기 기공에 많이 여기 메워 있는 지금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그림은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 연삭 숫돌이 좀 그 매끈하게 이제 입자가 잘 탈락이 되지 않아서 표면이 좀 매끈해진 그런 무딤 현상이 생긴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눈매움이나 이제 무딤이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연삭 작용이 잘 발생이 되지 않고 좀 뭐 열 발생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눈매움이나 그 무딤 현상을 제거를 해 줘야 되겠죠. 자, 연삭 숫돌에서 이제 눈매움이나 뭐 무딤이 좀 발생이 됐거나 또는 이제 뭐 숫돌을 갖다가 좀 오래 사용을 해서 뭐 숫돌의 그 형상이 변형이 됐을 경우에 요 그 숫돌을 갖다가 이제 그 수정해 주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드레싱이라는 작업은 이제 그 눈매움이나 무딤이 생겼을 때 여기 이제 드레서가 이제 공구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이제 여기 공구인 요 드레서가 되겠고, 자, 이러한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연삭 숫돌을 갖다가 한꺼풀 벗겨내주는 이제 그런 그 작업을 우리가 그 드레싱 작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트루잉 작업은 자, 요건 이제 그 숫돌의 그 형상이 변형이 돼 있을 경우에 이 숫돌의 단면 형상을 갖다가 자, 우리가 그 원래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보정해 주는 작업을 이제 트루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루잉 작업을 하면은 뭐 당연히 그 숫돌의 형상이 보정이 되면서 이제 뭐 드레싱까지 같이 겸해지게 되겠죠.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트루잉 작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원통 숫돌일 경우에 자, 여기 항상 그 원통 면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지 그 가공된 면에 요 표면 거칠기가 좀 매끄럽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공구를 써서 요 숫돌의 단면 형상을 갖다가 항상 그 원통 형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작업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연삭 숫돌의 종류와 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요 숫돌에서 이제 어떤 입자를 써서 이제 숫돌을 제작했는지 일단 입자,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입도,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그 입자의 그 결합력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결합도, 그 다음에 이제 입자의 뭐 조밀도를 나타내는 조직, 그 다음에 이제 입자를 결합하는데 사용된 요 결합제가 이제 요 연삭 숫돌의 요 5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연삭 숫돌에 사용되고 있는 입자는 요 산화 알루미늄하고 여기 이제 알루미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탄화 규소, 요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여기 2가지 입자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입자의 경도를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뭐 누프 경도는 이제 여기 마이크로 경도를 측정하는 요 치수인데, 뭐 경화 공구강은 이제 누프 경도가 850인데 비해서 알루미나는 1600에서 한 2100, 뭐 실리콘 카바이드는 2200에서 2800으로 굉장히 아주 경도가 높은 입자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제 그 숫돌의 입자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요 CBN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이아몬드도 이제 뭐 숫돌 입자로 요 사용이 돼서 이제 연삭 숫돌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고요. 뭐 다이아몬드는 하여튼 지구상에서 경도가 하여튼 제일 높은 물질이고, 그 다음 이제 CBN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질이고, 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높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N은 이제 누프 경도는 한 4200에서 한 5400, 다이아몬드는 한 6000에서 한 뭐 9000까지의 그런 그 누프 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CBN 입자를 가지고 만든 요 숫돌이 되겠는데, 뭐 상당히 이제 여기 날카롭게 이렇게 입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를 좀 관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숫돌에 어떤 입자를 사용했는가 하는 거는 이제 숫돌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알루미나를 입자로 사용한 이제 숫돌은 이제 A라는 기호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를 갖다가 이제 입자로 사용한 숫돌은 C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알루미나 순도를 갖다가 좀 높였을 때는 약간 백색을 띠기 때문에, 여기 이제 WA 하면 이제 좀 순도가 높은 그런 그 알루미나를 뜻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는 순도가 높아지면 약간 녹색을 띠기 때문에 요 GC 하면 이제 그린 요 실리콘 카바이드 해서 좀 순도가 높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를 입자로 사용한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경도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알루미나보다는 더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파쇄하기 어려운 순서는, 경도가 높으면은 또 그만큼 또 당연히 이제 취성이 좀 커지게 되기 때문에 파쇄하기 어려운 순서를 이제 알루미나, 그 다음에 파이트 알루미나,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실리콘 카바이드로, 여기 알루미나가 이제 제일 파쇄가 잘 안 되는 그런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나 계통 입자는 이제 파쇄가 잘 안 되니까 주로 이제 그 강인한 재료들, 강인한 재료 하면 이제 인장 강도가 좀 큰 재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료 연석에는 이제 알루미나 계통을 쓰는 게 효과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계통 입자는 이제 여기 이제 주철이나 그 다음에 경화금 계통의 재료를 좀 연삭하는데 좀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순도를 높여준 화이트 알루미나나 이제 그린 카바이드는 일반적인 알루미나나 카바이드보다는 이제 절삭성이 좀 좋고 또 열 발생이 좀 적기 때문에 뭐 다듬질 연삭 작업이라든가 또 공구 연삭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입도는 요 숫돌 입자의 크기를 이제 우리가 그 입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도의 크기는 여기 번호로 표시를 하고 있다. 번호로. 그래서 번호로 표시를 하는데, 번호가 클수록 그 입자가 사이즈가 작은 요 고온 입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친 입도라고 하면 이제 입자가 좀 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 거친 입도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거친 연삭 작업, 그러니까 연삭에서도 좀 여기 절삭 깊이는 연삭할 때 깊이를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삭할 때 깊이하고 좀 이송을 좀 크게 해서 작업할 경우에는 좀 날이 큰 거친 입도를 쓰는 게 효과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삭 숫돌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의 접촉 면적이 클 때는 좀 거친 입도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연하고 이제 연성 있는 재료도 이게 그 절삭이 다 잘 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얘도 좀 약간 좀 날이 큰 거친 입도의 숫돌을 쓰는 게 좀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고온 입도의 숫돌은 그만큼 요건 날 크기가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날 크기가 작은 숫돌은 뭐 다듬질 연삭이나 이제 공구 연삭 작업, 또 연삭 숫돌하고 공작물의 접촉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요 좀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지
그 충분한 날 개수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경도가 높은 재료, 취성 재료들은 잘 연삭이 안 되는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은 이제 좀 날 크기가 작은 걸로 해서 아주 소량씩 그 연삭을 해 나가는 게 좀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입도 크기가 좀 그 다른 입자를 갖다가 이제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입도 번호 뒤에다가 이제 C자를 붙이게 되면 얘는 이제 그 혼합한 입자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입자의 크기는 여기 번호 8번부터 이제 220번까지는 여기 이제 그 채로 분류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얘는 이제 그 입도 번호가 지금 이제 요 8번인 경우를 이제 뜻하게 되는데, 입도 번호가 8번의 의미는 뭐냐면은 1인치당 이렇게 8개의 구멍을 갖는 채를 만들어 놨을 때, 그러니까 여기 전부 1인치에는 64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렇죠? 64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자, 여기 64개의 구멍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채에서는 걸러지는 게 이제 입도 8이 되겠습니다. 입도 24는, 얘는 이제 입도 24는 여기 1인치당 그 구멍 개수가 여기 세로 24개, 가로 24개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24개 뚫려 있는 요 채는 통과를 하고, 요 구멍을 통과를 하고, 다음 채가 이제 입도 번호 30인데 30번 채에서는 걸러지는 입자의 크기를 보고 여기 입도 24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그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들은 이제 뭐 채로 분류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입자들은 우리가 그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해서 이 입도의 크기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결합도는 이 숫돌 입자의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로, 좀 결합도가 높은 숫돌을 우리가 이제 단단한 숫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결합도가 낮은 숫돌을 이제 연한 숫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숫돌, 연한 숫돌은 이제 뭐 입자의 단단한 정도가 아니라, 결합도가 이제 큰 입자들은 그 숫돌에서 입자가 잘 탈락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숫돌은 이제 단단한 숫돌.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합도가 좀 낮아가지고, 이 숫돌 입자가 이제 그 숫돌에서 좀 쉽게 탈락할 수 있는 이 숫돌을 요 연한 숫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숫돌의 이제 결합도 얘인데요. 자,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상당히 좀 뭐 요 입자 간에 좀 결합이 좀 약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숫돌은 상당히 이제 입자 간의 결합이 굉장히 좀 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입자 결합도를 이제 우리 숫돌의 이제 경도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결합도가 낮은 숫돌은 이제 입자가 좀 그 탈락이 잘 되는 숫돌은 우리 그 연삭 숫돌의 그 자생작용 특성이 좀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도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제 뭐 알파벳으로 A부터 Z까지가 이제 결합도 기호인데, 이 알파벳 앞쪽에 있을수록 이제 연한 숫돌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간 정도는 이제 뭐 L부터 한 O까지 여기 한 중간 정도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연사 가공을 할 때 결합도의 선택은 이제 요 자생작용 측면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단한 숫돌은, 자, 얘는 이제 자생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숫돌이죠, 그렇죠? 입자가 잘 탈락이 안 되니까. 이제 단단한 숫돌로 가공하는 게, 연삭을 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는 뭐 연한 재료 연삭일 경우에, 이때는 이제 뭐 숫돌 입자가 잘 마멸이 안 되겠죠. 또 이제 연삭 깊이가 뭐 얕을 때라든가, 또 접촉 면적이 이제 뭐 작은 경우, 뭐 재료 표면이 이제 거칠 경우에는 그다지 자생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단단한 숫돌로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재료 연삭에서는 이제 입자가 마멸이 돼서 이제 그 연삭작용을 못하게 되면은 빨리 숫돌에서 탈락을 해주는 게 좋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단한 재료 연삭은 이 숫돌에 좀 자생작용이 좀 좋은 게 좋기 때문에
연한 숫돌로 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 되겠고요. 또 이제 연삭 결피가 이제 클 때라든가, 그다음에 접착 면적이 이제 클 때, 뭐 재료 표면이 치밀할 때 이런 경우들은 이제 좀 자생작용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좀 연한 숫돌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돌의 이제 조직은 이건 이제 그 어, 입자의 요 조밀 상태를 나타내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연삭숫돌의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면은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조직이 굉장히 좀 치밀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조직이 상당히 좀 이제 좀 거칠게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이 치밀하다는 의미는 같은 면적에 그만큼 입자의 수가 많으니까 날 개수가 여러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호로는 이제 뭐 C는 이제 뭐 조밀한 조직, 뭐 M은 이제 중간 조직, 그 다음에 W는 이제 거친 조직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밀한 조직은 이제 전체 숫돌에서 이제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에서 한 54%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조직은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2에서 50. 그 다음에 거친 조직은 이제 입자가 한 42% 이하로 이제 숫돌을 이제 거친 조직이라고 하죠. 자, 이제 번호로도 표시하는데 번호로는 이제 번호가 낮을수록 이제 조밀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에 따라서는 요 이제 조밀한 조직은 이제 날 개수가 요 각각의 이제 입자가 이제 날 역할을 하니까 날 개수가 많은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밀한 조직은 이제 뭐 단단한 재료 연삭할 경우에는 동일한 면적에 날 개수가 많은 게 효과적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밀하게 뭐 다듬질 연삭이라든가 뭐 총용 연삭 작업 같은 경우에 총용 연삭은 이제 어떤 형상을 깎는 거를 이제 총용 연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그러니까 연삭으로 다듬어 줄 때를 이제 총용 연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접촉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이제 접촉 면적이 작으니까 또 그만큼 이제 요 숫돌에 좀 날개수가 뭐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거친 조직이 좀 적합한 경우는 좀 이제 연한 재료의 연삭이라든가 뭐 거친 연삭이라든가 또 이제 접촉 면적이 클 때는 뭐 날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거친 조직의 숫돌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돌에서 이제 요 결합제의 역할도 이제 뭐 상당히 좀 중요하고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결합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제는 이제 근본 기능은 입자를 갖다가 이제 요 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결합제에 따라서 전체 연삭 숫돌의 뭐 이제 뭐 강도라든가 뭐 이제 탄성 특성이라든가 또 숫돌의 이제 결합도를 이제 결정하는 이게 주된 요인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결합제는 이제 한 전체 숫돌의 한 60% 정도는 이제 레지노이드 결합제를 쓰고 한 30% 정도는 이제 비트리파이트 결합제, 나머지 한 뭐 10% 정도는 이제 기타 다른 결합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리파이트 결합제는 여기 이제 그 결합제 주성분이 이제 그 점토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다공성이고 또 이제 물이나 또 연상유제, 뭐 온도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좀 받지 않는 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강성이 크고 또 어떤 그 정밀한 형상으로 만들어주기가 쉬워서 또 드레싱도 용이하고 해서 이제 정밀 연삭 작업에 이제 적합한 그 결합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좀 그 탄성 특성은 좀 좋지 못하고 좀 충격에는 좀 그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레지노이드 결합제는 이제 레지노이드는 이제 인조 수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분이 인조 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연화가 되지 않고
좀 연삭 유지에도 이제 좀 안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인조 수지이기 때문에 좀 탄성도 커서 연삭 유제를 사용하지 않는데 건식 절단용 숫돌에 좀 그 적합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눈매움 같은 것도 잘 생기지 않아서, 그러니까 눈매움이 잘 생기지 않으니까 좀 드레싱 간격도 좀 길게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제 그 연삭 칩이 이제 그 기공에 또 막히거나 이제 용착하는 일이 좀 그 드물고, 또 우리 작업할 때 어떤 그 진동 같은 것도 이제 흡수할 수 있어서 뭐 일반적인 어떤 연삭 작업에서는 가장 그 성능이 좋은 그런 그 결합제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결합제들은 그 특성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실리케이트 요 결합제는 좀 이제 그 대형 숫돌 좀 제작하는데 좀 유리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특징이 이제 그 발열이 좀 적기 때문에 연삭할 때 이제 그 좀 균열이 생기기 뭐 쉬운 재료라든가, 또 이제 연삭할 때 좀 발열을 좀 억제하려는 경우에 실리케이트 결합제 숫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셀렉 결합제는 요거 이제 상당히 이제 여기 강도하고 탄성 특성이 좋기 때문에 좀 얇은 숫돌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절단용 숫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무결합제는 이제 요 얇은 숫돌이나 또 이제 센타리스 연삭기에서 연삭기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연삭기에서 이제 그 조종 숫돌용으로 요 고무 결합제 숫돌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합제는, 자, 요거 이제 요 금속 자체를 이제 숫돌 입자하고 이제 혼합해서 이제 성형해서 제작한 숫돌이 되겠고요. 금속 결합제를 썼을 경우에는 입자는 주로 뭐 알루미나나 이제 뭐 실리콘 카바이드가 입자가 아니고 이제 CBN이나 요 다이아몬드 입자를 써서 만든 이제 숫돌의 결합제로 이제 금속 결합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금속 결합제는 그만큼 요 숫돌 입자를 지지력이 크기 때문에 숫돌 입자가 잘 탈락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CBN이나 다이아몬드는 뭐 하여튼 가장 이제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연삭 작업에서도 잘 마멸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속 결합제를 쓰게 되면 이제 거의 얘는 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그런 목적의 이제 숫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삭에서는 이제 연삭 숫돌이 요 가공에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연삭 숫돌에는 이제 어떻게 제작한 숫돌인지 요 기호로 요 명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요 숫돌에 사용된 입자는 이제 여기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 그러니까 알루미나를 입자로 사용한 숫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입도 번호는 여기 46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입자의 크기가 한 중간 정도인 크기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결합도는 지금 이제 H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M이 한 중간 정도니까 중간에서 이제 한 그 결합 상태는 좀 연한 쪽으로 가 있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직은 지금 이제 6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요 중간 정도의 이제 조직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숫돌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결합제는 여기 V라는 기호로 해서 여기 지금 그 비트리파이트 결합제를 사용을 해서 요 제작한 숫돌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